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할 디콘팀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이거 혹시 보이세요? 네. 이게 뭐 같으세요? 과자. 라면이요. 라면이랑 과자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농심.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삼양식품 주가가 엄청 오른 거 혹시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넥스트 삼양식품은 우리 농심이 될 수 있을까? 불닭볶음면은 방탄소년단의 지민으로 떴잖아요. 1년 동안의 주가인데 무려 398%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BTS 지민 덕분에 약간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농심은 제니가 있습니다. 제니가 미국의 한 토크쇼에서 바나나킥을 갖고 왔어요. 바나나킥. 이걸 갖고 와서 제일 좋아하는 과자다. 그랬더니 시총이 엄청 올랐습니다. 4일 동안 오른 농심의 시가총액 얼마일 것 같으세요? 엄청 올랐죠?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4일 동안. 그래서 농심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나 5초 동안 단독 시합 받았잖아. 너 손 떨더라. 발인가? 그래서 월드 클래스 스낵이 되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농심이 제2의 삼양식품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 궁금해서 농심 주식을 사도 될지 말지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잘 봐주세요. 네. 농심은 뭐 하는 회사일까? 뭐 이런 설명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라면을 만드는 회사이자 과자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들 아시죠? 신라면? 다들 맛있는 제품. 네. 너구리. 너구리 맛있죠? 네. 주가는 맛없네. 근데 농심 주가가 좀 아쉬워요. 왜 그래요? 그래서 일단 최고점을 기록했을 때가 작년 6월 13일이에요. 신규 물류센터를 신설해서 수출 확대로 이어질까라는 기대감에서 엄청 치솟았어요. 거의 60만 원까지. 근데 지금 주가가 좀 또 낮아졌지만 제니 효과 덕분에 이렇게 조금 올랐어요. 다시 떨어지네. 다시 떨어졌어요. 결국에 요 점과 요 점을 비교해보면 비슷하다. 그럼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살지 고민이 되냐? 첫 번째 이유는 제니 효과. 월드스타 제니 씨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간식이라고 하셨어요. 제니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계속 느는데 팔로워가 8,689만이에요. 대한민국 인구를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는 스타가 이 바나나킥을 먹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나나킥이 유명해지자 틱토커 분들도 막 리뷰를 했어요. 바나나킥 열어봤다, 먹어봤다. 그래서 팬들이 이런 반응도 해요. 제니퍼 허드슨쇼에 나온 과자 바나나킥, 새우깡, 고래밥. 뭐? 나 에콰도르 출신인데 바나나킥 몰랐거든. 근데 제니를 위해 돌까지 들춰볼 정도로 바나나킥을 샅샅이 찾아다녔잖아.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약간 반응이 있네? 전 세계적으로?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농심의 매출 현황을 딱 보면은 첫 번째는 스낵이죠. 과자. 요 과자들. 과자들 비중도 14.3%? 그럼 바나나킥 하나 뜬다고 해서 농심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요? 14%긴 하지만 근데 라면이 높다. 바나나킥뿐만 아니라 우리 라면들이 또 위치를 동고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과자를 통해서 라면까지 알려지지 않을까.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기 때문에 오르지 않을까. 뭐 외국인들한테는 바나나킥 만드는 회사가 만드는 라면. 네. 뭐 이렇게. 그리고 로제 씨도 매운 새우깡을 한 유튜브 채널에서 드셨어요. 그랬더니 농심에 매운 새우깡이 있다고 외국인 분들이 발견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농심이. 근데 식품업계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내수에 한정된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러니까 내수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해외 진출이 더 늘어난다. 그래서 즉석 면류 시장 규모를 보면은 시장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쭉쭉쭉 오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라면의 시장 규모가. 그래서 이제 농심은 어떻게 올해 해외 진출을 할 거냐? 첫 번째로 말레이시아에 진출을 할 거래요. 틱톡이 운영하는 틱톡샵에 라면 브랜드 최초로 매장을 열고 신라면 툰바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신라면 툰바가 원래 인기가 있었어요? 신라면보다는 신라면 툰바가 외국인들 입맛에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안 매운. 네. 약간 덜 매운 덜 매운. 크리미해서. 약간 크리미한 라면. 약간 이런.
그래서 외국인 분들을 타겟해서 좀 나온 게 아닐까. 이게 잘 팔리면 주가가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잘 팔릴 수 있는. 그거는 이제 농심이 열심히 일을 하면. 그리고 호주와 일본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월에 호주 최대 슈퍼마켓 울워스에서 신라면 툰바 판매를 시작을 했다고 하고 4월에는 일본 편의점 1위인 세븐일레븐에 신라면 툰바를 입점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라면의 본고장이 네. 일본에. 네. 그래서 많은 증권사가 25년 2분기? 좀 느낌 좋은데? 지금 이러고 있다고 해요. 2분기를 중점적으로 봐야겠네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번에 뭐, 제니가 소개를 했던 바나나킥이라던가, 아니면 신라면 툰바가 이렇게 좀 수출이 확 늘어나는 그런 조짐이 좀 보일 때, 아니면 사람들이 좀 그 틱톡에서 많이 챌린지를 할 때, 그때가 바로 사야 할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도 될까요? 시그널로 볼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유. 오래된 투자 원칙 중에는 이런 말이 있죠. 1등에 투자해라. 농심이 올해 6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라면의 원조격. 1등이다. 그래서 이거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농심이 1등입니다. 거의 절반을 차지하네요. 월등히 1등이네요, 사실. 그래서 사실 여기 보시면은 다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신라면이 원체 한국인은 신라면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치라면 좋아. 김치살면 좀 맛있죠. 그리고 국내 스낵과자 제조사 점유율 봐도 농심이 약간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결국엔 1등이다. 21년 빼고 1등이었다. 근데 오리온이랑 진짜 엎치락 뒤치락 해요. 점수차가 좀 너무 치열해요. 이때는 뭐 거의 공동 1등이었고. 근데 주가는 왜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사도 될까? 하는 지점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여기서 가족분들 중에 농심 다니시는 분 계세요? 계실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없으시면 제가 지금부터 왜 망설여지는지 한번 말을 해볼까 합니다. 농심 관계자분들도 보고 계시면 나가주세요. 일단 맛이 변했대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신라면 옛날에 비해 맛바뀌지 않았음? 기억 보정인가? 맛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신라면 맹물의 매운맛밖에 안 나는 맛없는 라면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 맛 내놔라, 돌려달라. 그래서 왜 이렇게 맛이 바뀌었을까 고민이 들어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영양 성분을. 그래서 열심히 서치를 해서 성분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2013년 신라면이랑 현재 2025년 신라면의 영양 성분표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2014년 신라면 저 영양성분 어디서 어떻게 본 거야? 열심히 구글링으로 찾았어요. 발견했습니다. 잘 안 보이시니까 잘 보이게끔 제가 갖고 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조금 다르죠? 추가된 것도 있는데 빠진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맛이 다르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MSG를 빼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MSG를 뺐네. 건강한 맛으로.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수익성이 낮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농심이랑 다양한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제가 표를 한번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영업이익률이 좀 눈에 띄게 낮습니다. 제일 낫네요. 이때도 꼴찌였고 이때도 꼴찌였고 이때도 꼴찌였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낮은데 라면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니까 사실 많이 낮다. 그리고 ROE도 갖고 왔는데 기업의 수익성을 알 수 있는 지표인데 이것도 사실상 농심이 꼴찌다. 삼양식품은 엄청 높잖아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삼양식품에 비하면은 턱없이 낮은 수준인 거죠. 1위인데 왜 이렇게 낮아요, 이익률이? 사실 이거는 내수가 압도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수출률이 너무 낮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내수가 진짜 엄청 높잖아요, 수출에 비해. 그럼 이제 농심 다음에 제일 많은 기업 삼양식품은 어떨까 했더니 수출이 엄청 높아졌어요. 몇 퍼센트 얼마나 차이 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이유는 결국에는 주가입니다. 시가총액으로는 이제 농심은 2조 4천억 정도고 삼양식품은 시가총액이 6조 4천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약 4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삼양식품은 기대감을 갖고 쭉쭉 우상향을 하는데 농심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또 다시 또 떨어지지 않을까. 주주 입장에서 네. 답답하지. 네. 올랐다가 안 이게 1등 기업이 저렇게 네. 네. 바꿔 생각하면은 저평가 메리트가 크다는 얘기.
그쵸, 그런. 왜냐면 수출에서 조금만 터지면은 저는 잠재력이 확 올라갈 수 있는 접근권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 이제 주주총회를 했는데 농심집은 1%를 갖고 있는 주식농부로 알려지신 분이 나는 농심에 인생을 걸었는데 주가가 너무 아쉽다. 농심 주가는 2015년에 35만 원에서 지금 42만 원인데 사면은 2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농심은 왜 이러냐? 이렇게 이제 쓴소리를 하신 거죠.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농심 주가는 그냥 안 오른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거의 10년 동안. 적금 수준?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는 게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어서 농심 주식 살까 말까 고민인데 여러분의 의견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살까 말까 고민될 땐 산마청에 농심라면에 옛날 소고기라는 원조 60, 70년대 유명한 형님 먼저 드시오, 아우 먼저 드시오. 그게 뭐예요? 그 광고예요? 아주 유명한 그런 거예요. 한때 희대에 그 유명한 엄청 유명한 형님 먼저 드시오 농심라면 아우 먼저 들게나 농심라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